이제 김병선 작가님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네. 네. 카우치 서핑이 뭔지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카우치 서핑은 일단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카우치와 서핑이 합쳐졌는데 소파를 의미하는 카우치와 그리고 파도 탈 때 쓰는 그 서핑할 때 얘기하는 그 서핑이 합쳐진 단어인데 소파를 서핑한다. 약간 이렇게 직역을 할 수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소파를 찾아다닌다?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쪽에서 생활하고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워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리고 남의 집에 초대받기 위해서 또 움직이면서 카우치를 서핑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에어비앤비라고 좀 보시면 좀 편한데 에어비앤비 개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라고 공짜. 보시면 네, 좀 가장 함께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적 거래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서로의- 그런데 금전적 거래가 없다고는 하는데 마음의 거래? 네, 그렇죠. 약간 마음의 거래도 있고 성의. 그리고 네. 가끔 성의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선물의 비용 그런 게 좀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냥 재워주는 친구들도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럼 선물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보통?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와인 같은 거 선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이 다른 이제 외국인 집에 놀러 갈 때 와인 선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가격대도 또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좀 자기 그 수준에 알맞는 걸로 너무 예산에 넘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많이들 준비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좀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 지갑을 좀 가져갔었어요. 부채랑. 근데 그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3,000원, 5,000원 선 안으로 해서 준비해서 그 친구들에게 선물했었습니다. 소주팩을 사가면 안 되나요? 괜찮죠? 정말 좋아할걸요? 근데 문제는 무거워서. 맞아요. 그럼 네. 와인은 그 현지에서 네, 그렇죠. 아, 가기 전에 마트에서 갖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출국 전에 카우치 서핑을 하겠다 하고 이제 선물을 싹 사간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카우치 서핑만으로 여행을 할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카우치 서핑을 좀 안 하고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현지에서 걸어 다니다가 만나는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네, 또 이렇게 함께 초대받아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갈 때 헤어질 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좀 남겨두고 가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가져갔었어요. 그 최세아 작가님도 카우치 서핑 하셨잖아요. 네, 저는 성의의 표시로 몇 개 요리를 해줬어요. 저녁에. 요리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때 처음 해보고 막 그래도 맛있게 다 잘 먹어주더라고요. 네. 어떤 요리 하셨어요? 비빔밥이랑 라볶이요. 비빔밥을 현지에서? 네, 약간 되게 어렵지 않아요? 허접한 비빔밥? 아프리카에서 허접한 비빔밥. 아. 네, 고추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잘 먹나요? 네, 엄청 좋아하던데요. 네. 오. 저도 남미에서 이제 비빔밥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남미 친구들은 되게 짜게 먹어요. 근데 제가 비빔밥에 간을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눈치를 보고 그 소금 한 스푼을 이렇게 한 움큼 해서 이렇게 밥을 비벼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현지에서 외국에서 무언가를 먹을 때 되게 음식이 되게 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여행할 때 항상 그 레스토랑 가게 되면 물론 100만 원 100일 유럽 여행 때는 레스토랑에 간 기억이 없고요. 네. 그런데 저 강조. 따로 여행을 갔었을 때는 씬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게 씬쌀이 소금을 되게 적게 넣어달라. 씬쌀은 아예 소금이 없는 거. 요리고 뽀꼬쌀 맞아요. 네, 뽀꼬쌀이 정말 조금의 그 소금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100일 동안 네. 100만 원 정말 약간 말도 안 되는 약간 그렇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가장 여행하면서 가장 처참했을 때 자신이 처참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비참했을 때. 네. 네. 있었죠.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비참했었던 건
제가 이거 얘기 잘 안 하는데 주유소는 아니고 휴게소에 있는 그 물이 비싸잖아요. 대부분 휴게소 물가가 좀 많이 비싸니까 거기서 차마 물도 못 사 마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돈은 있었어요. 돈은 있는데 여행기 초반이다 보니까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맞아요. 일단은 물을 사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다가 그날 한 6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날도 못 마시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한 6시간, 7시간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또 물을 사 마시긴 너무 아깝고 화장실에 갖고 그 세수를 하는데 이게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 물을. 근데 또 석회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럽에 있는 물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목은 마르고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좀 느꼈었어요. 마시진 않으셨나요? 가글을 좀 했는데 뭐 넘어갔겠죠, 조금씩. 네. 어느 나라가 가장 편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는 저는 몰타가 가장 편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몰타가 제가 여행했었던 도시들 중에 가장 마지막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돈도 어느 정도 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돈 다 써도 몰타 충분히 여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미 카우치서핑으로 절 재워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몰타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었던 거였는데 가기 전부터 마드리드 공항에서 제가 카우치서핑을 찾아봤었을 때 4명인가 5명 친구가 저한테 재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또 만난 한국인 친구들이 다른 숙소 가지 말고 자기랑 같이 지내자고 해서 그 친구들 집에서 또 지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음식도 되게 편하게 먹고 한식도 먹고 그리고 자는 곳들도 굉장히 다 좋은 곳에 그렇게 해서 몸 마음 다 편하게 좀 지냈어서 몰타 가장 좀 편하지 않았나. 몰타가 싶습니다. 기억에 가장 남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곳이 몰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이비자? 몰타도 좋긴 좋았는데, 그렇죠. 이비자를 기억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홍보대사. 네, 이비자는 네. 그럼 이기면 이기자 홍보 한번. 네, 이비자 홍보. 이비자 섬에 또 다른 이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클럽의 천국? 뭐 이런 그것도 있는데 성지, 네, 성지. 환상의 섬 혹은 아. 환락의 섬이라고 또 환락의 섬.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어떤 로망이든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곳. 오. 네. 왜요? 어떤 본인이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비자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저 버스에서 봤었던 것 중에 진짜 신기했던 건 술이 정말 잔뜩 취해 있는 한 여성분이 외국인이었는데, 그 이비자 버스는 클럽 버스라고 해서 디스코 버스라고 해서 오. 클럽을 다 다니는 그런 아. 버스가 있거든요. 관광버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그 관광버스 크기예요. 크기도 되게 아. 크고, 재밌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새벽까지도 그 버스가 계속 운행이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은 주요 클럽들이 있는 곳에 좀 내려주거든요. 근데 한번 저희가 타고서 숙소 근처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점점 많이 타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에까지 그 입구 쪽까지 서 있었는데 한 여성분이 되게 많이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울이 필요했나 봐요. 네. 그 기사 아저씨가 봐야 되는 그 백미러를 돌려가지고 자기 이렇게 화장을 고치더라고요. 아저씨한테 엄청 욕먹고 아저씨랑 싸우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걸 해도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그냥 웃으면서 뭐 여기 이비자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다 그냥 다 그게 가능한. 웃긴 거 네, 그런 상황이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약간 피노키오 그거 있잖아요. 피노키오에서 나오는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피노키오에 전 피노키오밖에 할아버지가 아닌 거 밖에. 피노키오가 어떤 이렇게 장수한테 이끌려가지고 이상한 곳에 가잖아요. 거기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동안 막 귀가 막 바뀌고 막 피노키오 얘기 너무 오래했다. 너무 옛날. 머릿속에서 너무 사라졌어. 옛날.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낮부터 밤까지 계속 그런 클럽의 분위기인가요? 이비자 상상이 잘 안 가는 약간
맘만 먹으면 클럽을 진짜 24시간 내내 다닐 수는 있어요. 낮에 하는 클럽 있고 오전에 하는 클럽, 오후에 하는 클럽, 밤에 하는 클럽 와. 다양하게 있어서 뭐 배 위에서 하는 클럽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클럽을 즐길 수는 있는데 그리고 어딜 가든 클럽 음악이 나와요. 오. 해변가를 걸어도 나오고요. 버스를 타도 나와요. 음. EDM이 정말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인데 근데 본인이 마음 먹고 좀 타운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또 살잖아요. 네.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근처에 또 작은 섬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고요. 음. 그리고 해변 중에서도 좀 조용한 해변들은 또 이비자만의 그런 시끄러움이 아니라 좀 완전 또 조용한 예, 좀 고즈넉함을 또 즐길 수 있는 약간 분위기가 또 그런 온도가 있진 좀 않네요. 네. 클럽만 있다고 다른- 생각했어요. 저도요. 네. 네. 근데 클럽이 주가 되죠. 아, 거기 며칠 동안 계셨어요? 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비에 가장 많은 그렇죠. 사용을 거의 한 70%는 거기서 쓴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일주일을 위해. 그렇죠. 우와. 원래 100만 원도 안 들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비자는 가야 되고 이비자를 가서 너무 또 배고프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100만 원 또 들고 가고 싶었거든요. 돈은 들고 가고 싶었어요. 맨정신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근데 저는 항상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마신 상태처럼. 약간 네, 항상 이게 하이되어 있어서 되게 괜찮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기로 여행하다 보면은 되게 잊혀지지 않은 고마운 사람들이 한 명씩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고마운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모든 도시에서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 다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지 않았었던 친구는 딱 한 명 있는데 초대해줬는데도 안 고마웠던 친구가 딱 한 명 우와, 있었고 궁금한데요? 그 친구가 남자분이셨는데요. 네.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었던 친구들 중에 게이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런데 다 항상 잘 지냈었다가 그때 조금 이게 안 맞아서 아, 때가 안 맞아서 좀 네, 힘들지 않았나. 갑자기 책 엄청 읽고 싶어지네요. 자세한 사항은 100만 원 100일 유럽 여행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 CF 시간. 이비자가 가장 궁금들 하셨나 봐요. 아까 이비자 가장 좋았다고 홍보. 하시니까 네. 얼마나 좋았는지 막 이러면서. 사실 저도 편집하면서 계속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만 되게 이렇게 하이돼 있다는 느낌이 그래서 느껴지더라고요. 아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끊기는 거네. 갑자기요? 그냥 결론은 이비자로 끝날 것 같은 아, 그런 네. 느낌인데. 오늘 이렇게 방송이 마무리되면 저는 이비자로 시작해서 이비자로 끝내요. 이비자 홍보대사이신 걸로. 인정. 카우치 서핑이고 100만 원이고 다. 다 지금 없어지고 이비자. 100만 원의 70%를 이비자에서 이비자에서. 썼다고. 이비자 그 정도로 좋습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궁금했던 게 그 카우치 서핑 말고 일반인한테도 그냥 이렇게 접근해서 재워달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반응이 어때요? 그 유럽인들이겠죠. 네네. 유럽인들의 반응.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처음에 말을 걸면 일단 시작과 동시에 제가 재워달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요. 갑자기 가가지고 혹시 너네 집에서 나 재워줄 수 있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엔 가서 영어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대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여기 왜 있니? 오늘 날씨 좋다. 나는 여행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좀 괜찮고 잘 진행이 되면 그 친구가 좀 이 마음의 경계를 좀 풀잖아요. 그때부터 혹시 너 뭐 집 근처 사니? 이렇게 좀 이제 떠보는 거죠. 그러다가 집 근처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혼자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가서 내가 너의 하루를 오늘 좀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초대받고 가는 거였는데 가끔 그렇게 말을 해도 좀 집에서 재워주긴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되게 미안해하면서 하지 그걸 막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단 한 명도. 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막상 또 그렇게 여행을 하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테드랑 유니스트랑 이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강연을 했었었는데 제가 강연가로 갔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또 강연하시는 다른 강연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날 강연을 마치고 원래는 울산에서 근처에서 자고 가는 거였는데 잘 때 혹시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정한 건 없는데 이랬더니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런 여행을 해서 저한테는 조금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좀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카우치 서핑을 하셨다 보니까 자꾸 저는 관심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답을 여쭙게 되는데 어떤 짐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최소화하셔서 어떻게 다니시는가요? 아니면 네, 저는 최대한 좀 적게 가지고 가자 주의였어요. 짐이 무거우면 오래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차를 타고 내리고 남의 집에 갔다가 또 나오고 할 때 다 늘어놓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작게 해서 타는 것도 좀 쉽고 빼는 것도 쉽게 그렇게 좀 다니자였는데 그래도 한 15kg에서 제일 많이 나갈 때는 21kg까지는 나갔었어요. 그럼 적은 편이 아니지 않아요? 네. 많은 편. 아, 근데 이게 침낭이 좀 무거웠어서 아. 제 책에도 적어놨었는데 침낭을 2.5kg짜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겨울용. 겨울용. 한 달 내내 제가 그 침낭만 볼 때마다 약간 애증에 아, 네, 진짜 막 이거 버려야 버릴까? 되는데 지금 버리는 게 낫다. 여행 초에 버려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워크 캠프라는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스페인에서. 근데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꼭 가지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 워크 캠프를 가기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래 가서 사자. 침낭 하나를 거기서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근데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침낭을 새 걸 사서 가져간 거여서 가다가 몽블랑이라는 산에서 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텐트를 치고서 남의 집 앞마당에서 잠을 잤었어요. 근데 몽블랑이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되게 더운데 아침에 그 새벽에 동틀 때 한 6도? 2도? 이렇게 쭉쭉 내려가거든요. 네. 자다가 진짜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입는 옷이랑 옷은 다 껴입었는데 그리고 겨울용 침낭까지 썼었는데도 너무 춥더라고요. 그때 버리지 않길 잘했다.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지만 그래도 이때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무겁긴 해서 많이 나갈 때는 21kg까지. 저는 사실 편집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언어가 네. 책 초반에도 써놓으시긴 하셨는데 막 자세하게 써놓으시진 않으셨잖아요. 가서 더 늘거나 하셨어요. 영어나 혹은 뭐 네. 다른 언어들이요. 계속 저도 대화를 궁금해요. 하면서 돌아다니셨어야 했으니까. 네네. 그쵸.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생존 영어. 생존 영어. 그래서 좀 많이 늘긴 늘었는데 다시 또 돌아오니까 그쵸. 네. 또 안 쓰다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계속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런 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밥 주세요. 화장실 어디예요? 그쵸. 화장실 어디예요? 돈데스타. 그 뭐지 100만 원만 가지고 가신 건지 아니면은 더 많이 가져갔는데 100만 원만 쓰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돈은 정말 100만 원만 들고 갔고요. 음. 근데 대신 카드를 한 장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걸 쓰자라고 해서 들고 왔었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진 않았어. 여기가 지금 다 작가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행을 하면서 이거를 책으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행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하고 오셨는데 이건 남겨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 다른 작가님부터 세워. 이따가 물어볼 건데. 저 궁금해가지고. 준비하고 진행자 궁금해요, 본능이 지금. 막. 저도 두 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기록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매일 기록도 했었고 그리고 가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 책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기존 여행 에세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더 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또 많이 계시고 한데 내 책을 어떻게 해야 남들이 좀 읽어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읽고 싶은 책이 되고 좀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까를 좀 많이 고민했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예 쓸 걸 다
생각하고서 넘어갔었습니다. 기록을 그럼 뭐 노트북에 하셨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하셨나요? 뭐 일기를 네, 저는 손으로 직접 옮기는 쓰기로 과정도 장난 아니었겠어요. 그렇구나. 자꾸 눈치 보시지 말고 그러면 직접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투고를 하신 거예요? 갔다 오셔가지고? 네네, 저는 직접 다 투어를 했었습니다.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두 분은 지금 말하나요? 네 말씀하세요. 허락받았어요. 저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하니까 전 다녀와서 이제 쓸 생각을 했는데 말로 하니까 남미 어때 이러면 와 진짜 너 꼭 가 이게 다인 거예요. 제가 표현하고 싶고 제가 좋았던 곳들이 너무 많고 겪었던 일들이 무조건 좋았던 것만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남미 매력도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녀오자마자 독립출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출판으로 이제 처음 갔던 콜롬비아랑 에콰도르 두 개 나라만 가지고 출판을 했었는데 이제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부터 인쇄소 찾는 거에서 그 서점에 투고하는 것까지를 제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 3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투고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투고하게 되고 더 처음 북스를 만나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출판을 당연히 뭐 살면서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옛날에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게 기록을 좀 더 많이 할 걸 이런 거를 약간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아프리카 여행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틈틈이 여행기를 올리고 그리고 저도 손으로 이제 일기를 다 쓰는데 저는 막 팔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막 하루만 해도 막 2장 3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요약하고 최대한 그냥 이렇게 기억에 남게만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제가 여행 3개월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어요. 그 여행 페이지에 이제 썼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페이지에 소개되고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내 여행기도 어쩌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출판은 사실 진짜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국어를 가장 못했고 국어 5등급 항상 놓치지 않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 한 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세아 너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너 한번 책 한번 써봐라.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고 막 투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북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저희 회사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인사를 할 때 저희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는 네. 처음 복수 편집자 둘이 같이 앉아 네. 이제서요?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이제서요? 사실 저희 오디오 별로 많이 안 들어가서.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처음 복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나 궁금해하실까 앞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 김병선 작가님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나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여행을 남들한테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 여행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정말 꼭 한번 가봐 이런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또 여행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기 전에 내가 왜 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가서 나는 무엇을 얻어올 생각인가를 좀 목표의식을 확고하게 가진다면 한 번쯤 떠나면 참 재밌을 만한 여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명선 작가님 이야기 위주로 지금 네.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또 잠깐 쉬고 네. 다음에는 남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수고해주신 김병선 작가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가는 건가요, 저? 약간 보내는 돼요. 복수인데 이 정도면. 자, 남아서 질문하셔야 돼요.